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큰 폭의 하락 뒤로 그리고 나서의 반등 시도가 밤사이 펼쳐지긴 했지만 다우는 그래도 빨간불이라고 하면 되죠. 초록불을 켰는데 나스닥이 여전히 힘듭니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또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또 급락을 보였는데 쉽게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11%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우도 상승폭이 좀 다소 둔화가 됐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천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나 싶었던 흐름에서 막판 아쉽게도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그리고 4대 지수까지 좀 혼조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시점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도 사실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 FSD 관련된 뭔가 이제 기대감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금값만 계속 다시 또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지금 2,965달러 지나고 있는데 뭐 3,000달러는 이제는 거의 뭐 기본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은데 또 3,000달러 달성하고 나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런 것들은 뭐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이것도 좀 해석이 의외였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뭐 애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구성들이 이게 과연 안전자산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싶은데 어쨌든 뭐 그러한 명분을 삼아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들 이따가 이제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YMG 박종훈 팀장과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또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우리 김치 먹었잖아요. 네. 저 어제 집에 가자마자 김치 주문했잖아요. 아, 이거요? 아니, 배추김치만 먹을 수 있었잖아요. 네. 저는 열무를 못 먹었는데 지금 또 군침 나네. 저는 이제 전라도 김치 처음 먹어봐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아버지는 경상도, 어머니는 충청도니까 그게 혼재된 김치거든요. 네. 그것과 또 두 분이 제일 오래 산 곳이 이제 경기도다 보니까 세 개 지역을 혼재한 그런 김치인데 전라도 김치 매력이 장난 아니던데요? 퓨전 김치네요. 맞아요. 근데 저희 엄마 김치도 진짜 맛있는데 이 시원한 맛이 있는 전라도 김치로 이렇게 탁 먹어보는 순간 엄마한테 막 얘기했어. 엄마 김치가 진짜 맛있긴 한데 어제 내가 산불에서 먹었던 김치가 진짜 맛있었다? 궁금하지? 맛볼래? 주문한다. 근데 요즘에 김치를 잘 집에서 안 담그지 않아요? 거의 다 사 먹지 않아요? 아니죠. 제가 그래서 엄마 그 조선호태 김치가 그렇게 맛있대. 그래서 한번 사드려 봤는데 야, 내 김치가 더 맛있는데 제가 먹어봐도 그래요. 저희 엄마는 진짜 최하정 여사의 김치 해가지고 나중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김치 한번 가져와 주세요. 드셔보시고 싶어요? 같이 한번 먹어보게. 아, 그래요? 약간 이거 갑자기 김치 한 포기. 알겠어요. 제가 김치 한 포기 맛보도록 기회가 하겠습니다. 된다면 그냥 찌개만 끓여도 조미료 안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엄마를 누가 판단해?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판단해? 막 이러고. 제시가 된 기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치 얘기할 때가 아닌데. 지금 김치 웃고 있을 때가 아닌데. 여러분. 그래도 미장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몇몇 종목들 이거 걱정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일단 뭐 좀 들고요. 지수 한번 볼까요? 네. 지금 6시 이제 종가 마감으로 네. 지수를 볼 텐데 다우존스 0.08% 상승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쭉 빠지면서 이제 종가 마감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1.21% 하락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고요. 정말 큰 폭의 마지막에 또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일부 많이 우려하고 있는 듯한 그 느낌. 이 우려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일부 데이터들 특히나 매크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AI라는 이런 메가 트렌드에 대한 약간의 좀 부침이 나오는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뉴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된 뉴스인데, 자, 그 뉴스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S&P 500도 한번 넘어가게 되면 S&P 500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막판 더 빠졌네요. 0.5%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좀 지표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앞서서 이제 지지를 해줬던 이 지지선을 또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내일까지도 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을 때까지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AI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이어질 것인가, 또는 마진율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판단의 어떤 잣대가 지금 이 미국의 일부 고평가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큰 조정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러셀 2000 지수도 마찬가지로 0.72% 하락을 했는데 뭐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특히나 지금 지수 빠진 거 보게 되면 S&P 500 0.5%밖에 안 빠졌네. 뭐 이 정도면 이건 뭐 지수로 보긴 좀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저는 대충 알 것 같거든요. 뭘 뭐예요? 좋아하실지. 일단 뭐 중소형 기업들이나 AI 관련된 기업들, 크게 변동성을 줬던 기업들, 또는 뭐 테마 위주로 갔었던 기업들, 뭐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오클로라는 기업들, 뭐 네. 원자력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부터 해서 뭐 크고 작은 로보틱스,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뭐 과거에 테마를 주었던 뭐 양자 컴퓨팅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크게 빠지고 있어요. 크게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 체감상 지금 S&P 500이 0.5% 하락했고 나스닥이 1.2%, 물론 지난 금요일 날 더 많이 하락을 했지만 체감상 지금 느끼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하락률은 막 4%, 5% 지수가 그렇게 빠지는 듯한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맵에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은 크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브로드컴이 뭐 제2의 또 엔비디아로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올라가는 듯 싶었던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의 약간의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크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좀 위축이 되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그런 구간에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앞서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특히나 AI에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또 엔비디아의 큰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크게 또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이번 주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PC 발표가 있죠. 자,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튀어오르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PC 발표, 특히나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 뭐 서비스 가격 자체가 서비스 쪽이 많이 올랐다더라, 뭐 상품이 많이 올랐다더라,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타벅스가 메뉴 30%를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종류가 있는 많아서요? 메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어떠한 정책인데, 메뉴 30% 줄인다. 저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의 너무 많아. 백종원 선생님이 스타벅스 네.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메뉴를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오늘 아마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이게 오늘 시장을 좀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중소형에 관련된, 그러니까 AI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이 뉴스에 정말 뭐 곱하기 2, 곱하기 3배 뭐 이럴 수준으로 크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자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일부 철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TD 코엔의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그 보고서 내용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뭐 최근에 사실 중국에서의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뉴스가 또 중국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또 중국도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인도량에 관련돼서 또는 전기차가 보험에 등록된 그 보험 등록 대수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또 많이 출렁거렸던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FSD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애플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사상 최대의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자, 그 부분도 같이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리와 또 유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금리가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금리가 진짜 트럼프 말대로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일부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자산의 일부 있다 보니까 좀 금리가 지금 현재 최근에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급격한 금리의 인하는 사실상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금리가 어떤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의 골디락스의 어떤 분위기로 가는 것이 최고의 어떤 시나리오겠지만, 이게 급격하게 또 떨어지는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PC 발표가 있죠. 네, PC 발표에 따라서 일부 금리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제재에 따라서 일부 조금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70.66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폭의 또 변동성을 주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보게 되면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난주에는 1,433원이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1,428원으로 내려왔다.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예, 정말 많이 내려왔고, 지금 뭐 차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 하단을 뚫을까 말까 지금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내려와도 1,400원대라는 게 그죠, 맞아. 진짜 높은 가격이죠. 아직까지 높은 거예요. 아직까지 높은 거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강달러 기조에서는 약간은 그래도 누그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이터 뭐 이제 도미노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프리마켓에서 실적 발표를 했었고, 자, 오늘 뭐 장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기업들, 뭐 힘센 헬스케어나 뭐 라이오트 이런 뭐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기업들인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투자하실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준비는 못했고 도미노 피자만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워런 버핏이 도미노 피자의 지분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보게 되면 EPS는 시장 예상치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약간 못 미쳤는데 거의 뭐 부합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출은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못 미쳤습니다. 또 하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대비해서 또 못 미치다 보니까 빨간불이 좀 들어왔어요.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번에 4분기에 대한 실적은 뭐 그냥 그랬다. 예, 그렇게 막 썩 좋지 않은, 뭐 좋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뭐 앞으로의 어떤 가이던스도 우리가 조금 더 뭐 세부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지금 이 세부적으로 이제 뭐 이제 미국 내에서 또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를 봤을 때,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미국에 있었던 그 스토어보다는 글로벌 쪽이 좀 낮더라. 예, 매출 성장률이 뭐 소폭이지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외에는 뭐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11.3%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실 어찌 보면 약간의 필수 소비재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뭐 피자 같은 경우 가장 또 큰 피자 체인이니까 예, 뭐 맥도날드, 도미노 피자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네. 예, 뭐 완전히 비싼 아주 하이 퀄리티 피자는 아니니까 또
도미노 피자가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비싸요. 얼마 전에 50% 할인해서 겨우겨우 먹었어요, 저는. 겨우겨우 드셨다고요? 네. 50%안 하면 못 먹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근데 피자 값이 너무 비싸요. 예, 뭐 물론 피자가 뭐 미국에 너무 많죠. 네. 뭐 로컬 피자 집도 많고 한데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약간 필소비재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네, 도미노 피자 이렇게 실적 발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저는 오늘 종목 뉴스를 박진영이 따로 준비 안 하셨잖아요. 나이키 얘기를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왜 박진영이 항상 그 선반영의 다양한 지표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잖아요. 예. 얼마 전에 스킴스 얘기하면서 나이키 얘기를 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나이키가 오늘 또 좋죠. 목표 주가 4% 상향 올랐어요. 있고 하면서 혁신 엔진을 되돌릴 거다. 어떻게? 나이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약간 좀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또 묻어가야 또 네.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나이와 키는 중요하지 않지만 네. 나이키의 주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키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 킴 카다시안 과거에 아디다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얘들 이지 브랜드가 아디다스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했어요. 그렇게나 많이. 그 브랜드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 이지라는 그 브랜드가 독보적인 어떤 뭐 혁신을 또 이뤄냈고 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스킴스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는 물론 여성이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이게 약간의 매출 상승을 약간은 좀 제한이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만약에 뭐 성별에 상관없이 뭐 여러 다양한 어떤 뭐 이제 의류나 뭐 신발, 뭐 액세서리를 좀 내놓는다면 뭐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기 너무 때문에 기대돼요. 예. 또 나이키 전체 매출에 얼만큼 차지하는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또 나이키 주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어떤 월가의 그런 어떤 목표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키 뭐 주가 한번 볼까요, 그냥? 나이키처럼 올라가고 있나요? 나이키가 네.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고 있었어요, 나이키를. 나이키에 대한 얘기들이 슬금슬금. 오. 지금 나이키가 사실 큰 이제 박스권을 거의 유지하고 나이키 있고. 춤추는 것 같이 올라가는데요, 최근에는? 저점에서. 요거요? 여기 나이키 춤 있잖아요. 아, 나이키 춤춘다고? 그 몰라요? 브레이크 댄스? 그 영턱스 클럽 때 이렇게 착해요, 나이키. 아, 영턱스. 예, 영턱스 클럽. 그 중간에 야, 이렇게 진짜. 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분들 다리. 잘 계시나 요즘에 영턱스 클럽? 걱정 마세요, 잘 지내실 예. 거예요. 예. 자, 좋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좋습니다. 도미노 피자 얘기, 미국 현지 얘기를 지금 쭉 올려주셨는데 미국에서는 도미노가 가장 싼 편입니다. 라지 한 판에 10불 이하. 이렇게 싸요? 우리나라에서는 라지 하면은 막 비싸요. 4만 원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막 38,000원 막 이러잖아요. 오, 네. 그래요? 미국에서는 피자가 비싸면 안 팔려요. 아, 왜냐면 이미 적정 가격대가 형성돼 있고 약간 김밥 같은 거구나, 우리나라 코스코만 김밥. 가더라도 네. 2만 원 피자 한 조각에 뭐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격을 높여버리는 순간에 그냥 매장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심리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공포 탐욕 지수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공포의 구간에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어제도 제가 체크했었고 그저께도 한번 체크를 해봤었어요. 제가 준비는 안 했었지만. 근데 이 공포 탐욕 지수가 40 몇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또 30일로 쭉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수가 올라도 탐욕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네. 언제 내가 욕심을 부려봤나? 내가 언제 이런 것들 뭐 챙겨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난 네. 공포였다. 네. 예. 나는 극한의 공포와 그냥 공포에서 왔다 갔다 했다. 나 혼자서.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심리인데 사실상. 하여튼 최근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점점 이 눈금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내려가고 상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긍정적인 뭐 데이터도 나올 것이고, 야, 그래도 이번엔 조정이다. 2월은 늘 안 좋았다. 2월은 늘 조정이 있었고, 2월 조정 이후에 3월, 4월, 5월이 좋았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과거 75년 동안 늘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어떻게 네. 나올지 누가 압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는데 그냥 컨퍼런스 콜에서 약간 우려 섞인 얘기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그냥 폭락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젠스왕님께서는 또 그런 건 안 하시겠죠? 발언을 안 하시니까 네, 워낙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에 그동안 계속 높아서 이게 뭐 예상치를 상회하고 전분기 대비 좋아지고 뭐 가이던스를 좋게 발표를 해도 그 좋게 발표하는 게
100이냐? 우리는 120을 원했다. 그러면은 뭐 또 그렇죠. 하락하고 네. 그러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2월이 마지막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월이 마지막 주가 되면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오늘 계속 이제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통계 데이터 기억나시죠? 네. 좋았다면서요. 좋았다가 다시 내려오는 2월 달 마지막에 내려온다 그랬었어요? 내려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아, 그래요? 네. 아직 막 이제 뭐 기억이 안 나네요. 까먹었거든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3, 4, 5월 달은 늘 좋았다라는 이야기. 자, 근데 만약에 이게 강세장의 어떤 긴 우리 시계열로 보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도 짧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2년 10월 12일을 우리가 바닥이라고 보고 나서 지금 2025년 2월 18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여전히 71.3% S&P 500이 그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런 대세 상승장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일찍이 이런 강세장에서 우려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2월 달은 어떤 시기 계절성으로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시고 3, 4월 달 또 어떤 흐름을 볼지 우리가 조금씩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AI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붐이라고 생각된다면 지금이 이렇게 정말 너도 나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AI 버블일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걸 가지고 버블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주식 그만둬야죠, 정말. 그렇죠. 예, 이건 버블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 과정 속의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여러 가지 심리 지표나 아니면 공매도 잔고 비율 같은 걸 볼 때는 2022년, 2023년 물론 장이 시작을 되면서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물론 절대치로 보게 되면 여전히 낮습니다. 이 공매도 비중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엄청나게 낮은 거고. 하지만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는 잔고 비율이 지금 현재 일부 미국 시장이 다소 많이는 아니지만 다소 약간 고평가 구간이 아닐까? 약간 이런 의견 때문에 일부 뭐 해지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월가의 이런 하우스들에서 해지를 하다 보니까 공매도 잔고 비율도 일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주식시장 심리 지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과열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1.0을 넘어서는 이 구간은 일부 좀 과열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가 과열된 구간에서 그냥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나 그 외에 일부 경제 데이터들을 뭐 소매 판매나 경기 둔화를 조금 암시하는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 우려하는 그러한 리스크로 현재 지금 무역 정책을 이제 꼽았습니다. 꼽았는데 이러한 구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래서 과열 구간에서 정상 범위로, 이게 정상 범위예요. 정상 네. 범위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뉴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스타벅스. 너무나도 핵심적인 뉴스가 많은데 일단 간단한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스타벅스입니다. 9월까지 미국 메뉴의 30%를 줄이겠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지 뭐 부정적으로 볼지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메뉴를 30% 줄이는 것도 있는데 일부 직원들을 좀 감축하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줄이고 메뉴도 줄이고 예, 약간의 좀 뭐랄까요? 예, 약간의 좀 타이트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스타벅스가 이제 3월 4일부터 일부 프라푸치노, 로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라떼, 화이트 핫 초콜릿 등 판매량이 저조한 품목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미국 메뉴 30%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프라푸치노 많이 먹지 않나요? 여름인데? 그러니까 프라푸치노의 일부 메뉴, 일부 우리 메뉴? 뭐 그린티 프라푸치노, 스트로베리 프라푸치노, 뭐 다양한 프라푸치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잘 안 팔리는 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뭐 이번 조치 자체가 대기 시간을 좀 줄이는 거. 네. 이게 지금 사실 지속적으로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또 대기가 너무 길어졌다. 맞아요. 그래서 대기 시간 줄이고 일관성을 좀 개선하는 것을 목표하겠다. 너무나도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뭐 어디는 맛있고 어디는 맛없고 약간 이런 것들도 매장마다 좀 차이가 있을 네, 것이고. 네. 자, 그래서 이제 품목을 줄이면서 그 맛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선택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100개 일자리를 줄이겠다. 이런 것도 함께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뭐 인기 제품에 뭐 집중하고 라벤더 라인업을 좀
재도입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스타벅스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잘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쿠폰으로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스타벅스에 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예, 그리고 뭐 과거는 사실 굿즈 같은 것도 스타벅스 굿즈가 정말 이뻤잖아요. 맞아요. 감성이 그대로 클래식한 감성이 그대로 좀 있었던 그런 굿즈에서 요즘엔 약간 좀 막 벚꽃이 막 남발되어 있고 막 반짝이가 붙어 있고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클래식하게 다시 클래식하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굿즈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D코인 얘기. 이게 이제 오늘 핵심적인 뉴스인데요. 네. TD코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를 줄이고 이로 인해 AI 시장 매도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CNBC 기사가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렇게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반박하는 것도 약간 시장에서 저봐. 저렇게 반박하는 거 봐.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 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약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분위기가 이런 희한한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제 TD코인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잠재적 공급 과잉으로 인해 미국 데이터 센터 임대를 취소하는 마이크로소프트다라는 제목을 그렇게 적어버렸어요. 적어버리고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최소 2개의 개인 데이터 센터 운영자와의 뭐 수백 메가와트에 달하는 미국 내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 이게 이제 TD코인에서 확인했다라는 거죠. 예, 확인했고. 그리고 SOQ, 이게 데이터 센터용 임대 계약 자격증명서라고 합니다. 이게 자격증명서인데, 이게 임대를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쓰겠다라고 자격증명서가 이제 SOQ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SOQ 전환하는 것을 철회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철회를 했다는 것 자체는 데이터 센터로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 아니겠냐, 그런 계획 아니겠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해외 지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오는, 그러니까 뭐 호주에다가 투자하려고 했던 부분, 일본에다가 투자하려고 했던 부분, 뭐 말레이시아의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려고 했던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미국 외의 나라의 그런 AI 투자, 해외 지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에 AI나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확인 결과 일부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설, 전력 지연을 계약 해지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시설과 전력에 관련돼서 또는 발전소가 지금 우리의 데이터 센터를 충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인프라나 여러 가지 그런 건설적인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또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 못하겠다라는 명분을 지금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TD코인에서. 자, 그리고 과거에 사실상 메타 플랫폼스가 메타버스라는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메타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480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 프로그램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메타가 미국 내에 여러 데이터 센터 임대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요 보고서를 보고 알았었는데 그 과정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취소하는 이런 모습. 과거 메타 플랫폼스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했다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취소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과거 메타버스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발 약간의 투자 철회가 앞으로 지금의 AI 모멘텀의 일부 발목을 잡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 TD코인에서는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자, 어떤 반박 자료를 냈냐면 제프리스가 이제 호주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좀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전략의 변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며 클라우드와 AI에 대한 10년 수요 전망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지역별 예측은 필요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핵심 전략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일부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미국을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핵심 전략은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임대와 관련해서 리스와 관련해서 브로커 보고서에 발생하는 오해를 바로 잡았고, 장기 예약의 경우에는 리스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로 되게 되면 꼭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자격 증명서가 있을 필요가 없이 네. 장기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분류가 리스로 분류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지금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같이 우리가 그런 거 뭐 구분해서 가는 게 아니라 AI와 클라우드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지속적인 전망은 투자 전망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복세가 있을까 했지만 시장에서는 돌아서진 않았어요. 요 반박 자료 나와도. 자, 그래서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의 약간의 좀 노이즈 이런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로 시작이 됐지만 향후 어떠한 부분이 이럴지 더 다른 뭐 이제 리서치 이제 센터에서 아마 또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마소는 근데 그동안 많이 해가지고 좀 줄이는 거고 다른 데서 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하고 있고. 예, 그 투자도 사실 근데 까마하게 맞아요. 근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과거에 그 마크 저커버그가 인터뷰를 지난 작년 10월에 했던 인터뷰가 저는 계속 맴돌아요. 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인터뷰했던 내용이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일부 공급 과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일부 그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발전소와의 어떤 협업이나 그 당국에서의 어떤 규제, 규율, 에너지 산업 자체는 이게 한 번에 그냥 우리가 인프라 깐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일부 어떤 피크아웃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갔을 때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가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야 데이터 센터 만들자 해서 뚝뚝뚝뚝뚝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커버그가 그때 당시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너무나도 좀 쏠림이 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의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어떤 주가 상승률을 일부 좀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FSD 테슬라. 업데이트 어떤 걸 업데이트했을까요? 저는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업데이트 내용도 있긴 한데 일단 그 FSD를 돈을 내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돈을 내고 지불한 고객에게 한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FSD를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지금 중국 당국에서도 사실상 이 자율주행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승인 허가가 아직까지는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뭐랄까요? 뭐 차량 램프와 교차로를 안내하고 교통신호를 인식하고 또 회전하고 이거 미국에서 봤던 거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FSD 자율주행 기능과 거의 동일한 거의 비슷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준비한다라고 나왔는데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 때 중국의 FSD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하나가 버스 차선이래요. 왜요? 이 버스 차선에 이제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버스 차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 이제 벌금 내잖아요. 버스 전용차로. 근데 얘가 그걸 인식을 못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게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중에 몇 시간 동안 거기 있을 수 있고 내가 만약에 개입을 안 한다면 이 자율주행차가 버스 차선으로 같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고. 미국은 버스 전용차로가 없나 봐요. 미국도 아마 도심에는 있을 거예요. 아마 일부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고. 차선 색깔이 다른데. 예, 미국은 뭐 제가 있었던 동네는 없었는데 뭐 다른 동네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로가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상황인데 뭐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실수로 잘못된 시간에 버스 차선에 들어가면 즉시 자동으로 티켓을 받고 뭐 카메라에 찍히면 또 벌금 날라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 일종의 큰 문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개선할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버스 전용차로가 있긴 한데요. 지금 1940년에 시카고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시카고? 우리보다 더 빨리 만들어졌는데 왜 중국은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인지 못하는 건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다.
자, 그게 있고요. 네, 애플 얘기해. 자, 그리고 애플 마지막 뉴스는 애플인데요. 애플이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 아마 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땡큐, 고맙다, 팀쿡 이렇게 순서대로 다 하는 트루스 거예요. 소셜. 예. 네, 뭐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도 하고 이제 팀쿡도 하고 길들이기죠. 예, 이제 점점 빅테크 더. 길들이기. 그래서 지금 뭐 500빌리언 달러. 우리 500? 하나로 따지게 되면은 얼마죠? 이거 한 700조 원 정도 되겠죠? 700조 원? 예. 지금 1,400원이라고 본다면 뭐 한 700조 원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의 사상 최대 규모 미국 투자를 이제 진행한다 그러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경제적으로 보여주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됐고요. 뭐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5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 AI, 실리콘 엔지니어링, 그리고 첨단 제조 분야에 중점을 둔 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 텍사스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 미국 첨단 제조 기금을 100억 달러 2배로 늘리고 그리고 차세대 미국 제조업체를 양성하기 위해서 미시간에 제조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고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장하고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해당 교육에 걸쳐서 시설을 지원을 할 것이다. 뭐 엄청난 계획이죠. 자, 그리고 25만 평방비트 규모의 새로운 텍사스 공장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한 서버를 생산하고 디트로이트에는 아카데미에서 위치한 아카데미에서는 AI와 스마트 제조 기술에 집중할 것이다. 디트로이트가 뭐 아주 대표적인 또 제조업 미국의 제조업 있는 라인업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상징적으로 디트로이트의 이런 부분에도 제조 기술을 집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자, 애플의 이동 확장은 미국 공부망을 강화하고 R&D 부분 확대하고 기존 미국 내 29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한다. 그리고 미국의 혁신과 고숙련 제조에 대한 주요 베팅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오는데 뭐 정말 팀쿡이 작정한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뭐 기존에 생각을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트럼프가 또 트루스 소셜에다가 팀쿡과 애플 고맙다. 네. 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일부 미국 내에 있는 빅테크들도 미국 내에다가 이제 투자를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애플 소식까지 들어봤는데요. 미국에는 애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오랜만에 또 LG전자의 두 가지 제품, 인기 많았던 제품을 앵콜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LG 그램 15, 요 노트북, 날아갈 듯한 가벼움, 그리고 빵빵한 배터리, 너무나 예쁜 화이트 에디션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무게가 1099g밖에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자 후배의 고충을 들었는데 회사에서 나눠주는 노트북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이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아직까지 무거운 노트북을 쓰고 있다 하시면 조심스럽게 요 링크를 살짝 요 관련된 분께, 높은 분께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140만 원대 노트북을요 무려 78만 9천 원대에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엄청 싸죠. 진짜 싸다. 사세요. 아니 저기 램이 24기가잖아요. 뭐예요 저게? 아니, 좋은 뭐 거예요? 이제 뭐 테라 이제 뭐 SSD니까 네. 뭐 일부 뭐 1TB. 하드웨어 뭐 저장이나 하는 규모죠. 엄청 큰 거죠. 용량 자체가 지금 저건 78만 9천 원이 안 나올 만한 용량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 노트북은 256GB 같은데. 엄청 작은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옛날 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4년째. 옛날 거. 요즘에 이제 1테라, 2테라 이렇게 갔는데 78만 9천 원은 예. 이게 이제 A급 리퍼 제품이거든요. 리퍼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다고 막 어디가 막 문제가 있거나 막 찌그러졌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고 또 LG 울트라탭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 제품도 가격대가 매우 착합니다. 31만 8,490원인 정상가를 19만 8천 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박 팀장님이 좀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제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미개봉 새 상품 1년 무상 AS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진짜 가볍죠? 야, 이거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저글링 할 수 있어요? 저글링? 사실 그램 솔직하게 저 그램 처음 만져봐요. 지금.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제품을 이미 갖고 있는데 저도 한 5년째 쓰고 있는데 네. 진짜 가볍죠? 가볍네요. 한 손으로도 들 수 있고 넓네요 이게. 매우 넓고요. 15인치. 여러분 이거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화이트 에디션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에게 3월 14일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 발렌타인데이 때 받으셨으면 주셔야죠. 이거 뭐예요? 이것도 탭.
요거는 LG 울트라 탭. LG 울트라 탭. 19만 8천 원대 저희가 네 번째 앵콜인데 할인 가격 그대로 저희가 드립니다. 10.4인치 초슬림 디자인에 가로로 길쭉해서 영상 보기 아주 적합하고요. 500니트 밝기, 4GB 램, 그리고 8코어 CPU, 64기가 용량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좋은 제품 많이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앞에 지금 광고판이 하나 있는데 역대급 할인이 온다. 여기 보면은 2월 25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11시에 저희가 특별 라이브 방송 월급날이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월급날 되시면은 물론 자연스럽게 돈이 내 통장을 스치고 사라지겠지만 그렇게 도둑하게 돈 들어갔을 때 제대로 좋은 제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11시에 예정되어 있는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LG 제품 3% 핫딜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간 월간 뉴스레터 YMG 박정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